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게 된 금호공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권순조입니다. 발표 주제는 효율적인 3D 프린팅을 위한 부품 분해 최적화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 그리고 실험 결과, 그리고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층 제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적층 제조 특화 설계 DFAM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적층 제조 기술은 더 복잡한 형상에 대한 제조를 가능하게 하고 기존의 제조 방식보다 재료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DFAM은 이러한 적층 제조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설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DFAM 분야 중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게 기존의 제품을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재설계 방안은 재설계 전후의 부품 수 변화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위상 최적화는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는 형태로 형상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 부품 통합은 여러 부품을 하나의 부품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품 분해는 하나의 제품을 여러 부품으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이 부품 분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품 분해는 하나의 부품 혹은 제품을 여러 부품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3D 프린팅에서 부품 분해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빌드 공간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빌드 공간에 맞지 않는 부품을 단순히 분해하여 출력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출력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의 출력 시간은 빌드 높이와 큰 연관이 있는데 분해를 통해 이를 감소시키고 또한 지지 구조물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해 후 출력 각도를 잘 조절하면 표면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적층 제조의 프로세스에서 부품 분해의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설계 프로세스 플래닝 후에 빌드를 하면 제조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나 설계나 프로세스 플래닝 단계에서 수행하는 부품 분해는 추후에 조립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조립 단계가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품 분해 시에는 빌드 단계의 형상, 재질, 프로세스 타입 등이 고려되고 조립 단계의 형상, 그리고 조립 타입 등이 고려됩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품 분해 기준을 통합하고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부품 분해를 위해서 다양한 기준이 소개되었으나 표준화된 지침을 따르는 형태로 기준을 정립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둘째로 분해 기준별로 정량적 평가 지표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적층 제조 분야의 설계 지침에 대한 표준 문서인 ISO ASTM 52910을 참고합니다. 해당 문서에서는 총 8개의 설계 고려사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설계 고려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문서의 섹션 6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해된 부품을 각각 따로 설계된 부품이라고 가정하면 분해된 각 부품이 설계 고려사항을 잘 따른다고 했을 때 바람직한 출력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계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부품 분해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고려사항 8개를 출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 및 형상 고려사항을 주요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설계 고려사항을 기반으로 분해된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평가 지표는 총 8개로 적층 제조에서 지향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특성들과 그리고 분해 후의 조립과 관련한 사항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평가 지표 중 하나인 컨케비티를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적층 제조에서는 너무 얇거나 긴 형태의 피처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지 구조물은 가능한 적게 생성될수록 좋습니다. 컨케비티는 모델에서 오목한 정도를 측정해서
이러한 특징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분해된 각 부품의 컨케비티 측정을 위해 먼저 분해된 부품의 컨벡스 헐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컨벡스 헐에서 기존 부품을 빼고 남는 오목한 공간의 부피가 컨케비티의 정량적 값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품 분해 후에 각 부품들이 지향해야 할 혹은 지향해야 할 특성들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평가 지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부품 분해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목 영역 분해는 오목한 영역을 기준으로 제품을 분해하여 볼록한 형태의 여러 부품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지지 구조물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 오목 영역 분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오목 영역 분해를 위하여 VHACD라는 기존의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오목 영역 분해가 마무리되면 볼록 영역 분해를 수행합니다. 볼록한 부품들도 크기가 너무 크거나 혹은 지지구조물을 필요로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분해가 더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무게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볼록한 부품을 다시 한 번 더 분해를 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최적 부품 분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메타 휴리스틱 기반의 최적화 기법 중 하나인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먼저 원본 모델을 입력하여 분해 기법을 통해서 분해를 합니다. 분해 기법은 입력 매개 변수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분해 결과를 생성하기 때문에 최적의 분해 결과를 생성하는 입력 매개 변수를 찾는 것이 이 최적화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해된 결과에 대한 평가는 앞서서 소개한 정량적 평가 지표를 통해 가능합니다. 절차는 유전 알고리즘에서 설정한 세대 수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 수행되며 최종적으로 평가 지표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형태의 분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맨하튼 도시 모델을 분해 알고리즘을 통해 초기에 분해하는 경우 한 빌드 공간 내부에 온전히 위치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출력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최적화를 수행하는 경우에 동일한 모델을 한 빌드 공간에서 성공적으로 출력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들과 분해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모델은 부품 분해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이눅슛 모델입니다. B에 나와 있는 대퍼의 경우 다리 부분에서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은 분해 결과를 보였습니다. C에 나와 있는 NCD의 경우 잘 분해가 되었으나 개별 부품의 크기가 큼을 볼 수가 있습니다. D에 나와 있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분해 결과도 자연스러웠으며 각 부품의 크기도 고르게 분해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해를 하기 전후의 출력 시간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때는 의자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출력 시간은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인 얼티메이커 큐라와 프루사 슬라이서를 통해서 예측을 하였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적층 제조 기법인 머테리얼 익스트루전 방법 그리고 팻 폴리머리제이션 방법에 대해서 각각 비교했습니다. 이때 ME의 경우에는 31% 그리고 VP의 경우 무려 90%나 출력 시간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분해 전후에 빌드 높이가 크게 낮아지고 지지 구조물의 생성량이 확연히 줄어듦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분해 방법인 NCD와 본 연구의 재료 소비량을 비교하였습니다. 재료 소비량도 마찬가지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예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때 3개의 다른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M2의 경우 26% 그리고 VP의 경우 62%의 감소량을 보였습니다. 결론입니다.
DFAM에서 부품 분해의 활용도가 주목을 받음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품 분해를 위한 표준화된 기준 및 평가 지표를 정립하였습니다. 또 정량적 평가 지표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적 부품 분해를 통해서 출력 시간과 재료 소비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평가 지표 관점에서는 정량적 평가 지표의 수식을 개선하고 적층 제조 기법에 따라 평가 지표를 선택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버행이 필요 없는 적층 제조 기법에서 오버행이라는 평가 지표를 고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해 후에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조립과 관련된 평가 지표가 업데이트 될 수도 있습니다. 최적화 관점에서는 유전 알고리즘 외에도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혹은 파티클 스웜 알고리즘 등 다양한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평가 지표를 가중합 웨이티드 썸으로 더해서 하나의 목적식을 세웠으므로 추후에는 다목적 최적화 기법을 활용하여 여러 목적 함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형태의 최적화를 수행하고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은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추가 문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